자, 이번 시간에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우리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봤죠. 뭐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정비 구역 지정이나 개발 사업들을 진행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뭐 전체적인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도정법의 이제 사업 유형별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거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다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총 4가지 사업에 우선 저 2개가 더 있죠. 지금 새로 추가된 뭐 가로구역 정비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2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그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에서 다루어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심도 깊게 토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자, 우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본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서 계승 발전했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같은 경우 어땠어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에서 진행을 했었죠. 그렇죠? 약간 성격이 좀 달랐던 것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한대요. 자, 도시 저소득 주민 어떤 사람들, 약간 힘이 없고 금전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자,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동구, 주차장 등의 기반 시설, 인프라가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어떤 거였어요? 붕괴의 우려가 있고 멸실의 우려가 있으면서 부실 시공이 된 그런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이다. 자, 봤더니 기본적으로 개념이 어때요? 정말 뭐 못 사는 사람들이 안 좋은 도로나 기반 시설을 가지고 쓰러져가는 집들에 사는 곳. 그렇죠? 우리 흔하게 좀 나쁜 말로 생각한다면 뭐 달동네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달동네 이런 같은 곳에 주거환경을 개선하자.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주택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극히 열악과 과도한 밀집이라는 거. 여기 대상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상당히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자, 그럼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죠. 자, 조건 똑같아요. 도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이제 극히 열악과 노후 불량 시설이 밀집한 지역인데, 노후 건축물의 노후 불량률과 그 외의 기준 중에 한 가지 충족 지역이다. 그러면 건축물 노후 불량률이 뭔지 알아야 되죠. 기본적으로 노후 불량 주택이 어떤 거였어요? 멸실의 우려가 있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거나 혹은 부실 시공을 위해서 안 좋은 것들이 모여 있는 공간들. 자, 그런 조건과 그 외의 조건을 한 가지 충족해라. 자, 그럼 조건을 좀 보죠. 자, 노후 불량률. 건축물이 붕괴가 되거나 멸실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얼마? 50%. 전체 사이트 구역 내에서 50% 이상의 붕괴 우려가 있고, 뭐, 멸실되고, 사람이 살기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모여있대요. 50%면 봐봐.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은 건축물이 집단적으로 뭉쳐있는 거고. 자, 그런 건물들이 4m 미만의 도로율이 있어야 된다. 4m 미만. 기본적으로 도로는요, 우리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하는 건 몇 미터예요? 8m까지를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계획상에서 소로 36, 8m 이상의 도로부터를 보는데 4m 미만의 도로라는 건 상당히 좁은 거죠. 이 정도 계산이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차 하나가 한 2m, 1.7m 되죠. 1.7m 정도 됐을 때 차 2대가 지나가면 딱 들어가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미만의 도로들이 얼마? 40% 이상 있다. 즉, 이 동네 어떤 거예요? 쓰러져가는 집이 절반의 도로가 꼬불꼬불하고 조그만 도로들이 40%다. 상당히 안 좋은 곳이겠죠. 그렇죠? 이런 지정 요건을 갖고 있거나 과소필지 또는 호수밀도. 자, 과소필지 어떤 거예요?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만들어주는데 건물이 들어오려면 대지가 있고, 대지에는 대지라는 것은 너무 작아버리면, 땅이 너무 작으면 작은 건물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건물들이 50% 이상 모여있거나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70%다. 과밀화가 됐다는 거죠. 우리, 페리에 근린주구 이론 같은 거 보면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한 20에서 25헥타르 정도 된단 말이에요.
뭔가 또 뉴어바니즘, 뭔가 어반빌리지 이쪽의 개념을 보면 호수 밀도가 한 헥타르당 40에서 50헥타르 이 정도가 좀 쾌적하다고 하는 건데 거의 2배에서 3배 가까이 인구 호수가 많다는 거니까 과밀화됐다는 거죠. 상당히 안 좋은 지역인데 그런 지역의 도로가 4m 이상으로 4m 이상의 접도율이 이제 30% 이하다. 자, 4m 이상의 도로 접도율, 주택 접도율 무슨 말이에요? 이런 필지들이 4m 이상과 얼만큼 만났느냐? 4m 이상의 도로와 근접했느냐? 즉 가구의 구성을 말하겠죠. 가구의 구성. 그러니까 가구와 횟지가 나눴을 때 얘는 뭐예요? 이쪽에는 횟지잖아, 횟지. 횟지라는 건 뭐였어? 하나의 땅덩이에 하나의 건축물이 올라가는 거고요. 얘 도로를 기준으로 나왔다는 건 뭐예요? 가구라는 거죠, 가구. 가구가 뭐다?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지역을 가구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가구들이 이 도로가 몇 미터? 4m 이하로 떨어지든가 아니면 이런 도로와 이런 집들이 30% 이하로 만났다. 즉 도로에 맞닿은 곳이 없는 맹지들이 많은 지역들. 이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3열로 생겼다. 예를 들어 여기 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요 두 집 같은 경우 주변 도로와 연결이 안 되잖아요. 맹지잖아. 34m 이상의 도로 접도율에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서울시에 이런 거 보면 엄청 많단 말이죠. 도로에 안 닿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거. 여러분이 플래닝 하면서 혹은 설계를 하던 뭐 일을 하시면서 보면 이런 거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거. 도로가 있었는데요. 도로가 있었는데 이렇게 도로가 한 번 더 개설되는 것들. 어떤 거야? 이 집 맹지니까 시대가 지나면서 도로 뚫어지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안 좋다. 안 좋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대상 지역이다. 그래서 또 봤더니 재해 발생의 우려 지역, 뭔가 산세태가 나던가 붕괴의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이나 시군 정책상의 필요 지역. 그러니까 시군 정책상의 필요 지역 같은 경우 어떤 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 시군에서는 정말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데 얘네들 때문에 보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거 있었죠. 60년대 이제 그 청계천변에 있던 판자촌들을 어디로 과거 광주, 즉 성남 쪽으로 이전을 시켰잖아요. 집단 이주. 그러니까 판자촌들 같은 경우 과소필지, 조그만 필지들이 엄청나게 있었을 거고 그 헥타르당 사람들 많았을 거고 이런 거 다 이전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느낌을 좀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되는 것은 도우 불량률이 50%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4m 이상의 접도율이 4% 이상이라는 거. 이 첫 줄만 좀 암기하셔도 여러분 시험에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주택 공급.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주택 공급 정책은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한 세대당 한 주택을 준다. 기존에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한 세대, 한 가족 단위, 하나의 집 단위로는 새로운 주택을 하나 주자.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건 어땠어요? 상당히 조그만 집들이 과도한 호수 밀도를 가진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85제곱미터 미만을 전체 세대수의 90% 건설해라. 그러니까 85제곱미터 미만을 해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얘보다 큰 것들, 85제곱미터보다 큰 것들은 끝에 한 10%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90% 이상이 85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필지로 공급해야 되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아무래도 봐봐요. 여러분이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100평짜리 하나를 공급하는 게 이익이냐 30평짜리 3개를 공급하는 게 이익이냐. 어디가 이익이에요? 여기가 이익이란 말이에요. 큰 평형을 팔아주는 거. 왜냐면 욕조 같은 거 만들었을 때 얘는 욕조 하나 넣어주면 되는데 얘는 어때요? 욕조 3개 넣어야 되잖아. 문 같은 거 하나 달아주면 되는데 얘는 문을 3개 만들어야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주택을 건설할 때 건설 비용이라는 걸 보면 대형 필지를 공급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에서는 소형 필지보다는 대형 필지를 소유한다, 대형 필지를 원하죠. 그랬을 때, 거주민들은 이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도시 저소득층, 상당히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 저소득층인데, 그런 사람들이 대형 주택까지 들어온다?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소형 주택으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다. 자, 그럼 임대주택은요? 정부에서 공공이 소유해서 빌려주는 주택이죠.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건설해라. 즉 1000세대를 건설하면 200세대는 공공이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해줘라. 왜? 임대주택이 있어야 뭔가 순환재 개발에도 써먹는 거고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집을 구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들에게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20% 이하의 건설이 필요하고요. 전용 면적 40% 이하의 임대주택을 40% 이상 해라.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40% 이상 또는 전체 세수의 80% 이상 건설해라.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화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교재랑 연동해서 다른 것과 비교해 보시면 좀 더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역할이 가장 커요. 공공에서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어떤 거?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에 의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 얼마? 전체 20%래요. 그럼 전체 20% 임대주택 만들면 솔직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비용 떨어지잖아요. 비용이 안 남잖아요. 이런 거 팔아야 되는데 공공은 싸게 들어가야 되고 또 이런 거 전용 면적 40% 이하 40제곱미터 이하면 어때요? 12평, 13평이죠. 12평, 13평이면 어떤 거예요? 방 하나에 방 겸 주방 들어와 있고 화장실 있고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소득층이 사는 주거 환경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거의 임대주택에 그렇죠? 13평 이하 상당히 조그만 건물은 1000세대 중에서 분양용으로 일반에게 판매하는 분양이 80%고, 그렇죠? 80%고, 임대주택이 여기서 얼마? 20%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임대주택은 다시 어떻게 돼? 40제곱미터 미만의 짜리가 얼마? 전체의 40%를 공급해라.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럼 제가 좀 더 이 틀은 다른 도면에서 한번 비교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서로 각각 주택의 차이점을 보면 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보다 적은 시설들이 많은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사업 시행에 대해서 보죠. 자, 우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사업 방식은 현지 개량 방식, 공동주택 건설 방식, 환지 공급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현지 개량 방식이란 어떤 거예요? 현지 개량 방식. 재개발의 유형 중에서 소극적인 수복 재개발 있죠. 수복 재개발, 소극적으로 어떤 거? 기존 인프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도로만 정비해서 그 환경을 개선해주는. 다 전면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시설들, 인프라 도로 조금 더 넓혀주고 환경 개선해주는 약간 소극적인 방법을 해볼 수 있고요. 공동주택 건설 방식. 그곳을 죄다 밀어서 전면 철거해서 공동주택 건립하는 거죠. 그렇죠? 전면 밀어서 공동주택 건립하고요. 환지 방식은 어떤 거예요? 환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당신이 여기 땅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해서 다시 이쪽에 당신 땅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1:1 환지 계획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수복 재개발, 전면 재개발, 그리고 이제 환지 방식. 그러니까 뭐 택지개발, 도시개발법을 보면 환지 방식 나왔다면 전면 혹은 사용 및 수용 방식에 의해서 사업 방식이 다 진행된다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사업 방식들 다 진행할 수 있고요. 자, 주민 동의. 구역 지정을 하는데, 즉, 이 동네, 이 땅, 우리 땅 재개발 지역 만듭시다. 혹은 재개발이 아니죠. 주거환경 개선 지역으로 지정합시다라고 했을 땐 어떻게 된다? 여기에 살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된다. 토지 등 소유자 누구였어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그에 따른 부속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였죠. 말이 좀 어렵죠? 자, 토지 등 소유자 누구였다? 우리가 지정하는, 플래닝하는 개발구역에 토지가 있거나요. 건축물이 있거나 그 건축물에 딸린 부속시설, 즉 주차장도 되겠죠. 뭐 그와 혹은 부대시설. 이런 것들의 소유자나 지상권자, 즉 빌려주고 임대받고 이렇게 했던 임차인들, 이런 사람들 모두를 통틀어서 그 사람들의 동의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때문에 맨날 우리 영화의 소재가 나오는 거잖아요. 동의. 막 조폭들 나와서 막 사인해라 막 이런 것들. 그런 영화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동의문이 이해하기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자, 시행자의 지정이다.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가 지정한다. 무슨 말이에요? 시행자라는 것은 그 재개발구역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플래닝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무슨 힘이 있고 돈이 있어. 그러니까 건설사 조인하는 거잖아요. 삼성, 대우, 현대 이렇게 대형 건설사를 조인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선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삼성을 여기 시행자로 지정합시다! 라고 했을 때,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든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2분의 1, 절반 이상 동의하면 그 시행자로 지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는 절차에 따른 플래닝을 해야 되고, 민주적인 거에 의해서 다수결 원칙이라는, 이런 거 다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시고요. 자, 사업 시행자는요, 현지 계량 방식일 경우 주민이다. 자, 현지 계량 방식 어떤 거였어요? 갖고 있는 사이트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기 도로가 안 좋고 집이 멸실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 멸실의 우려가 있는, 붕괴가 우려가 있는 것을 고칩시다. 누가? 주민 스스로. 그럼 주민 돈 어디 있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정비구에서 지정되면, 여기, 우리 집 쓰러져 가요. 담벼락이 허물어집니다. 그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개선 사업에 구역이 지정됐으니까 정부에서는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 돈 받아서 주민 스스로 그 환경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현지 개량 방식이고요. 지자체에서는 기반시설 정비하고 소유자는 건물을 개량한다. 그 말이죠. 지자체에서는 정비시설 기반, 그러니까 도로 같은 거 닦아주는 거고, 그 소유자들은, 즉, 노후 불량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자기 집은 자기가 고쳐내는 그런 방식이 현지 개량 방식이다. 자, 공동주택 개량 방식은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등이 참여를 하면서, 즉 공공에서 참여를 하면서 그 일대를 쫙 다 전면 재개발, 전면 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만들어주는 게 공동주택 개량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입자 대책. 여기 살고 있던 거주민들 어떻게 하냐? 임대주택을 공급해줍니다. 이 임대주택 어디서 나왔어? 만들어진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여기서 몇 프로? 20%였죠. 20% 정도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급해준다. 근데 이건 이 사이트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재개발구역 생겼으면, 요 옆 동네에도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이 있었겠죠. 그럼 이 옆 동네에도 분명히 임대주택은 있겠죠. 임대주택. 그럼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일로 보내는 거죠. 이게 뭐야? 이주대책이죠. 이주대책을 통해서 어떤 재개발?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네. 무슨 재개발이에요? 순환 재개발이죠. 여기 철거하는 동안 이쪽 동네에 가서 살아라. 그렇죠? 순환 재개발의 방식을 택해서 이주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혹은 주거대책비를 지원해준다. 주거대책비가 어떤 거예요? 이사비용 대주는 거잖아요. 우리 구역 지정하면 뭐 이사비용 한 50만원씩 주나요? 한 50만원씩 주면서 이사할 수 있게끔 돈을 마련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다른 동네로 가게끔 할 것이냐. 근데 뭐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데모가 나오잖아요. 막 현수막 들고 생존권을 보장해라. 우리는 뭐 대책 없는 계획은 뭐 투쟁으로 맞서겠다. 막 이러면서 막 으쌰으쌰 해대죠. 그렇죠? 이런 것들 분명히 뉴스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긴 제 판단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뉴스에서 이런 화면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내막은 보지 못하고 그냥 주민들이 빨간 띠 막 머리에 두르고 건물에 막 페인트 칠하고 막 데모하고 이런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들 왜 저래?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분명히 생존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고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붕괴시키고 딴 데로 가라고 했을 때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돼줘야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환경, 도시환경은 확실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미동의자. 지금 토지 등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지정을 했고요. 막 이렇게 절차를 했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충족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미동의자는 어떻게 하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수용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공공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위해서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헌법상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는 있어요. 헌법상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는 있지만 개인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을 위해서 그런 소유자의 토지는 강제로 매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대가를 지불하겠죠. 우리 감정평가를 통해서 공시지가나 그런 환경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없을 경우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알박기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알박기.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이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이제 토지 등 취득 방법에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 땅 안 팔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개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땅을 강제로 사서 철거하겠다는 거죠. 이게 미동의자에 대해서 처리인 거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수용한다는 개념인데, 중국 같은 경우 좀 보시면요.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중국의 이런 내용을 좀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는 사진이 되게 많아요. 여기 사이트 일대가 이렇게 플라잉이 됐는데, 옆모습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건물 짓겠다고 지하 판 거죠. 지하 팠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 땅을 안 판 거야. 그러니까 요 집만 남겨두고 다 땅을 팔아버리는 거죠. 도저히 집을 들어갈 수 없게끔. 그럼 이 사람 지쳐서 나가겠죠. 그럼 이 사람 왜 안 팔아? 야, 버팅기면, 나 이거 돈 더 비싸게 받을 거야. 돈 더 내놔. 이런 식의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박기라는 사회 문제. 분명히 안 좋은 얘기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이런 게 없어졌고, 뭐 지금 이제 중국이나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법제가 아직 확실히 안 된 곳들에서는 이런 것도 좀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쭉 봤어요. 기본적으로 정비 사업은 4가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사업이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디서 왔어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라는 놈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임시조치법은 공공의 포커스가 맞춰서 보다 공익에 충실한 사업이고요.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건 어떤 거였어? 주택 재건축은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나왔던 재건축 관련 규정이었고, 주택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은 상업 또는 공업이죠. 그러니까 상업 또는 공업이 어떤 거예요? 도심 재개발, 주택 재개발, 공장 재개발. 과거 도시 재개발법에서 있었던 사익성 유지의 개발 사업들. 이걸 한 대로 묶었으니까 요 세 개는 좀 비슷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엔 요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